이번 시간에도 17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17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 전 시간부터 꾸준히 몇 시간 좀 이어 내려오죠. 최상의 다스림은 그 존재를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칭송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사람이 멸시하는 것이다. 즉, 다스리는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면 그 말은 신뢰를 잃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한 말, 참된 말, 무심을 품은 말을 우리가 기다리죠. 지혜란 스스로 담고 있으나 때에 퍼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가 되어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스럽지 못한 것이고, 즉 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지혜는 무심에서 나옵니다. 무심이란 마음 없는 마음, 이거 좀 말하기 좀 묘하지만, 무심은 부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심은 도를 품은 마음, 도심을 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만 남발하고 그 말의 무게를 모른다면 그 말을 누가 신뢰하겠어요? 에이, 쟤는 맨날 허풍 떠는 애야. 쟤는 맨날 뭐 헛소리만 하는 애야. 거짓말 하는 애야. 라고 다 치부하겠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누가 나를 평가해 주느냐? 그럴 필요도 없죠. 그냥 베일하에 드러나는 거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태양의 햇빛 속에 나서면은 그림자도 그 태양빛에 의해서 좀 옅어지죠. 그와 같이 지혜스러움은 모든 어리석음을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참 크면서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나 많은 책을 읽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린 시절에는 책들이 귀했어요. 뭐 신문도 귀했고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시에 이제 읽어봤던 책 중에서 삼국지라는 책을 내가 이제 가끔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적벽대전이 정말 삼국지의 아주 최상의 하이라이트의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 유비가 산성에 조그마한 성에 갇혀서 패잔병들 고작 해봐야 10,000명이나 이쪽 저쪽 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어느 날 누가 툭 한마디 던져준 말이 있죠. 세상에 이 세 영웅이 있는데, 그 영웅 중에 한 놈만 취해도 당신은 세상을 참 제패할 것이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그 참 책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삼고철회의 결과로 참 제갈량은 사실 유비에게 큰 뜻을 두지는 않았었으나 그가 자신을 알아주고 3번씩 찾아오면 오는 것에 감사해서 그와 이제 함께 하기로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비는 제갈공명을 극진히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도원 결의를 했던 그 말하자면 그 관우나 장비가 많이 투덜거리죠. 아이 젊은 저거 애송이 저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우리 형님은 저렇게 그냥 매일 떠봤더냐고 투덜투덜거리죠. 그래도 동생들을 다독이면서
제갈공명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원대한 책략, 그 머릿속에 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아주 아끼는 마음을 아주 점점 아주 내포하고 그의 말을 따르게 되죠. 그래 이제 이 살림살이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요 조그만 산성에서 이 참 군졸들 한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어떤 것이 할 수가 없으니 우선 저 남쪽에 있는 손권을 찾아가서 그와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응? 남쪽의 손권의 오나라의 손권은 당시에도 군사가 몇십만 명 되는 어찌 보면 나라의 틀을 갖춘 그런 그 땅의 군주로서 하찮은 시골 산성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그 유비하고 누가 그 동맹을 맺으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손권이 동맹을 맺게 되고 유비의 손을 잡아준 것은 위나라의 조조가 100만 대군으로 이제 밀고 쳐들어온다는데,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보세요. 형편인 때에는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정말 긴박할 때에는 우리가 고양이 손도 빌리고 개 손발도 빌려야 될 때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한 긴박한 상황임을 손권은 알아보고 말하자면 이제 동맹에 응할 뜻을 비춥니다. 그런데 손권의 밑에 대장군, 말하자면 군대 총사령관이 주유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주유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왜? 한낱 세력도 없는 저놈들이 와서 주둥이만 나불거리고 뭔가 우리 그 왕의 손권의 마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결코 동맹을 맺을 수가 없다. 아주 주인은 그렇게 아주 강하게 제갈량을 부인을 하죠. 그러면서 주유가 그러면 한번 저 녀석의 제갈량의 좀 실력을 한번 좀 떠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은근히 하나의 제안을 하죠. 무슨 제안을 하느냐? 우리가 화살촉이 싸움에 임하려면 당신은 이제 화살로서 쏘고 이제 이렇게 그런 전쟁 아니에요? 가까이 접전은 칼로 쓰지만 멀리 있는 적은 화살로서 이제 그 적을 제압하는데 우리가 화살이 모자라다. 화살이 우리 군대의 수에 비해서 한 10만, 우리가 좀 지니고 있는 것보다는 한 10만 개 이상의 화살촉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당신이 좀 어떻게 좀 요거 10만 개 화살을 좀 만들어 올 수 있겠어? 하니까 제갈공명의 그리고 이제 날짜를 주죠. 한 열흘 정도에라도 당신이 10만 개의 화살을 좀 만들어 오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부탁 아닌 부탁을 술 먹는 자리에서 던지니까 제갈공명은 웃으면서 그렇습니다. 뭐 열흘까지 갈 거 있어요. 한 3일만 기다리시오. 근데 이제 주위도 깜짝 놀라죠. 아니 열흘 정도면은 하루에 100명씩을 이제 동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말하자면 100개씩 화살을 부지런히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10,000개 아니에요? 그 10,000개를 생산하고 10만 개면 열흘을 해야 되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시간을 줘서 열흘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갈공명은 무슨 소리야? 그거 내가 3일 안에 만들어. 그러니까 주위가 깜짝 놀라죠. 그런데 이제 3일을 이제 3일 안에 이제 말하자면 화살 10만 촉을 만들어 오겠다. 이라고 장담을 했는데, 제갈공명은 그날도 술로 퉁당거리고 놀고, 그러면서 제갈량은 자기를 따라온 자기네 나라 군들에게 배 10척을 모아라. 그리고 배 10척을 모아서 집으로
양쪽을 두툼하게 해서 가운데에 들어 앉아서 배를 조정을 시키게끔 하고 배 열척을 준비해 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오나라 군대는 그걸 모르죠. 촉군들 말하자면 유비에 따라온 사람들만 이제 알게 되죠. 이제 첫째 날도 방탕스럽게 군인들하고 자기 데려온 사람들하고 놀고 또 그 다음 날도 실컷 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셋째 날이 돼서 이제 셋째 날이 밝아서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제 10만 개 화살을 내놔야 되는데 봤더니 이틀 동안을 내리 놀고 그냥 술만 퍼먹고 있는 거예요. 저놈 저거 무슨 똥배짱이냐 이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이 돼서 총나라의 군대와 제갈공명은 배 열척을 타고 안개 속으로 싹 사라지죠. 사라져서 강 건너에 있는 위나라 조조 군대의 진영 앞으로 참 달 듯 말 듯 지나가면서 때로는 화살도 쏘고 때로는 징도 울리고 북도 치고 하면서 적군이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쑤여 노니 위나라에서는 캄캄함에 군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화살이 번쩍번쩍하고 북소리도 나고 징소리도 나고 하니까 화살을 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분명히 가까이에서 어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갖다 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 열척이 쫙 말하자면 이제 일렬로 쭉 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한쪽으로 화살을 맞고 또 어때요? 저 위에 가서 또 돌려서 내려오면서 또 한쪽에 화살을 맞고 그렇게 두 번 왔다 갔다 말하자면 위나라 군대를 놀려가지고 그렇게 밤새도록 화살을 얻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한 10만 개 정도 됐겠다 이런 계산이 있으니까 또 쫙 강 건너로 돌아와서 제갈량은 저 화살 좀 다 정리해라. 정리해서 주유한테 갖다 줘라. 내가 약속을 했으니 이거 10만 개 굳이 셀 것 있냐 이거 몽땅 다 털어 갖다 줘. 숫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의 화살을 밤에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유는 깜짝 놀랍니다. 제갈공명이 이런 지략이 있었구나, 지략. 그러면서 동맹에는 응하지만 결코 제갈공명이를 이 땅에서 살아서 보내지는 않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그날 저녁에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 조조의 군대는 당시에 또 방통이라고 하는 분, 방통이라는 책사가 또 하여간 그 지역에 우리나라 군대에 가서 이거 육지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바다의 해전에서는 이거 불리하니까 배와 배를 묶어서 위에다 판자를 깔면 육지와 같이 말이 뛰어서 다니면서 육지에서와 똑같이 작전을 벌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11개를 성공시킵니다. 그러니까 적벽대전의 그 화공의 그 조조의 군대를 물리친 것은 제갈량의 공도 있지만 짜여진 각본이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책사들에 의해서 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 바다의 배들이 한 대 한 대씩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 5대, 10대, 20대를 묶어서 또 판자를 깔아서 말까지 실어서 이 작전할 수 있는, 굳이
배후에다까지 뭐 말을 태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좀 폼나는 일 아니에요? 장군들은 위에서 말 타고 좀 지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좌우지간 위나라 군대를 거기에 꼬박 속아가지고 배와 배를 다 묶어놔 버립니다. 자, 묶어놨는데, 요거 제일 중요한 것은 양자강을 중심으로 남과 북을 가르면서 대륙을 가르면서 흐르는 강이 양자강인데, 남쪽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촉과 오의 군대가 있는 것이고, 북쪽에는 위나라의 조조의 군대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요거 딱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딱 하나가. 화공을 써야 되는데, 화공. 불로써 공격을 해서 무언가 그 위세를 태워버려야 되는데, 딱 하나가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어요? 당시는 정월달입니다. 그럼 정월달은 겨울과 봄으로 내려오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죠. 환절기. 정확히 208년 1월 8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에는 북풍이 불던 시기 아니에요? 주로. 그런데 오나라의 군대와 총나라의 군대에서 바라는 것은 뭐예요? 남풍이든 동남풍이든 뭔가 바람이 북쪽으로 쳐서 들어가는 바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동남풍의 바람을 필요로 한 시기인데, 이걸 또 제갈공명이 또 장담을 하고 나섭니다. 요 바람 내가 좀 술수를 써서 내가 동남풍의 바람을 불어서 바람을 일으킬 테니 주유 당신은 배 타고 가서 저더러 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한을 줍니다. 요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 한 보름 걸리겠어. 보름 정도는 내가 기도를 해야 동남풍의 바람이 불 것 같으니 한 2주 정도 좀 기다려 보시오. 그리고 군대를 대비해서 동남풍이 불면 내가 쌓아서 기도하는 재단의 저 꼭대기에 흰색 깃발을 달아놓더니 그것이 동남풍의 방향으로 이 깃발이 움직이면은 치시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제갈공명은 재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물론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읽었을 때는 이거 대단한 거죠. 야, 세상에 바람을 바꾸고 북풍의 바람을 어떻게 동남풍의 바람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 당시에는 책이지만 참 센세이션한, 아주 깜짝 놀라는, 야, 이렇게 바람을 바꾸는, 즉 도수를 부리는 도사가 제갈공명이었구나라는 것으로만 생각했죠. 어찌되었건 동남풍은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갈공명은 단에 올라서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말의 신뢰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따르는데, 이제 만약에 동남풍이 안 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제갈공명이를 말하자면 신뢰를 하겠어요? 제가 허풍쟁이, 그 거짓말쟁이라고 놀렸겠죠. 그러나 때가 점점 다가오고, 그럼 그 안에서 제갈공명이 뭐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또 술 한 잔 다 갖다 좋은 술 갖다 또 놓고
또 아는 또 사람들하고 바둑이나 두고 장기나 두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제 약속한 날이 다가오게 되고, 그 때가 되니까 바람이 일어납니다. 즉 동남풍의 바람. 그 동남풍의 바람이 일어나는과 동시에 제갈공명은 재빨리 바닷가로 뛰쳐나가서 배에 올라서 자기 나라인 총나라로 돌아오게 되죠. 주유가 동남풍이 불게 되면 저놈은 보통 귀신을 움직이는 놈이니 저건 이 땅에서 살아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미 그것을 간파한 제갈공명은 바로 그냥 바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배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주유가 강가에서 이렇게 제갈공명이 배 타고 벌써 이미 상당한 거리를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야, 참 내가 놓쳤구나. 저거 잡아 죽였어야 되는데. 왜? 바람을 움직일 만큼의 신통력을 부리는 사람이니,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한테 칼을 들이대는 해코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겠어요?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항상 나라와 나라의 관계이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든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유는 제갈공명을 제거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한 발 늦은 거죠. 이미 제갈공명은 주유의 속뜻을 간파하고 자신의 일을 마치고 그냥 자기네 나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바람이 일어난과 동시에 그 화공의 작전을 써서 위나라의 조조는 대패하고 맙니다. 100만 대군이 살아서 돌아갔다고 하는 기록이 불과 10만 단위도 안 되고 몇만 단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통구이 됐겠어요. 통구이. 네? 통구이가 되어서 온 몸이 불에 데어서 나 뒹굴어서 그냥 누가 뭐 치료해주거나 누가 뭐 지금 전쟁처럼 뭐 위생병과가 따로 있어서 치료하는 그런 게 있었겠어요? 전부 다 위생병들조차도 전부 다 통구이가 되어버렸으니.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말하자면 힘을 꺾이는 거죠. 이제 지금에야 이제 장비라든가 정보라든가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 군대가 형성이 되지만, 당시는 사람들의 인력, 사람들의 머릿수가 군대를 좌지우지하고 그 나라의 힘으로 좌지우지하던 때가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100만 대군이 거의 그냥 90만 잃어버리고 겨우 뭐 명력 잡아 한 10만이나 살아서 그 궁성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 조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그 작가가 또 묘하게 엮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살아 돌아가게 하는 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일을 당하면 나를 버리는 마음, 무와 무심의 관계를 들여다보면은 그 일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 지혜스러운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보통 참 승복을 입고 다니다가 많이 듣는 얘기는, 스님 나도 참 마음을 비우고 부처님 모시고 삽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나는 툭 가만히 던지죠. 당신이 모시는 부처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나 그 마음이라면 본래 없는 놈이요. 내가 그 없는 놈을 뭐 버렸다 내려놨다 뭐 비웠다 이런 얘기 하는데, 당신
나한테 헛소리 하지 마시오. 나도 좀 자분하게 설명해주고 조리 만약에 툭 쏘고 말아버리죠. 왜? 내가 툭 쏘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한 마디 다시 물고 들어오면은 내가 가르쳐 주죠, 똑바로. 그런데 그렇게 물고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예, 부처의 말씀은 청이라는 말은 부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탁하는 사람에게만 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중에 몇 명, 100명 기준으로 100명 비율로 말한다면 몇 명은 부처님이 들어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들으나 마나 한 얘기를 부처님 전에 한다면 부처님 그거 뭐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네.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제가 목명이 북풍이 부는 때에 동남풍의 바람을 불어온 것은 천지자연의 이치와 흐름을 꿰뚫어서 그때의 바람이 바뀌는, 그러니까 북풍의 바람이 하루아침에 동풍으로 바뀌고 동풍이 남풍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의 움직임은 우리가 한번 쉬어 감았다 조금 풀고 또 쉬어 감았다 풀고, 그래서 삼한사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즉 그것은 뭐예요? 기후와 바람을 바뀌는 삼한사원, 3일 춥다가 4일이 더워지면 더울 때의 바람과 차가울 때의 바람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제갈의 본명이 기도로 해서 바람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겨울달 속에는 이걸 바람이 바뀌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60갑자의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암장, 그 때의 오행 속에 암장, 숨어져 있는 기운이 있어요. 암장의 기운을 들여다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네. 즉 1월 달에는 무병갑의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무병갑은 무는 오행상 토, 즉 계절바람이 불고 병화의 기운과 갑의 기운, 즉 남풍과 동풍이 섞여서 변화하는 바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도 딱 3일. 3일은 동남풍의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지장간이라고 장간이 속에 숨겨져 있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순유술해의 각각의 달에 무슨 기운이 담겨져 있느냐를 보면은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사람들이 아나요? 60갑자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런데 60갑자를 공부한 사람들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왜? 문자나 이론으로만 달려들어서 공부한다면 문자가 나타내는 말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나 실상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기운의 뜻을까지 제대로 품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1월 달의 기운에 동쪽과 남쪽의 기운이 담겨져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동쪽과 남쪽의 바람이 불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정월달, 1월달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또 1월달이 지나서 4월달이 되면 어때요? 그 4월달은 여름이 시작하는 달이죠. 그럼 여름이 시작하는 그 달에 가을의 바람이 이미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달이 또 되면은 가을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여름의 바람에서 가을의 바람과 저 멀리에 있는 수기의 찬 바람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뜻을 품고 있는 지장간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 사, 신, 해의 계절이 바뀌는 계절풍의 바람이 그 다음에 오는 계절의 바람을 품고서 계절이 조금씩 변하는데, 그것의 기간이 1월달이 지나고 2월달이 지나면서 점점 그 바람의 기운이 점점 어때요? 바뀌어지는지만, 시작하는 달에는 그 기간이 짧아서 약간 한 2, 3일 정도의 바람이, 동남풍의 바람이 1월달에 불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르면은 신기하고, 이거 정말 제가 보면 귀신이야, 바람을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자연이 품고 있는 계절의 변화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본 사람에 지나지 않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의 지혜는 무심에 있습니다. 무심은 열의 심이라고 했습니다. 수행자들이 열의 심을 품으려면 무엇을 지녀야 되느냐? 무정언과 무지함과 무아를 품어서 무심에 이르러야 된다. 무정, 무지, 무아를 품어야 무심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복잡하게 무엇을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가 달린 단어에 유념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야